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김홍영이고요. 오늘 2024 학년도에 의대, 치대, 수의대, 약대 네 군데를 모두 다 올킬한 학생을 모셔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 방향을 좀 전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요. 자, 우선 우리 학생 좀 소개를 좀 해줄게요. 자, 이름은 차유선이고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간호학과에서 편입을 하여 원광대학교 의학의대, 단국대 치대, 전북대 수의대, 충남대 약대 모두 합격한 차유선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렇게만 봐도 화려해요. 와, 의대, 치대, 수의대, 약대까지. 우선 이제 오늘 이제 2월 13일이고 다음 주부터 또 개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학교에서 인터뷰를 이렇게 좀 기획을 했는데, 지난주쯤 이제 다 발표가 났지? 네. 그래서 주변 반응은 좀 어때? 누가 제일 좋아하셔? 엄마가 엄청 기뻐하셨는데 단국대 치대가 이제 가장 먼저 채점이 나온 학교였는데 그날 집에 가니까 이제 엄마가 꽃다발을 준비하셔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잘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래서 좀 감동 먹었습니다. 진짜 좋으셨나 보다. 그래서 지금 단국대 치대가 먼저 발표나고 원광대는 조금 나중에 추가 합격으로 발표나서 이렇게 좀 합격을 했는데, 보기에는 이제 딱 네 군데 합격해서 이제 쓴 대학은 다 합격을 했나 보다 싶은데 원래는 더 많이 썼잖아. 12개 정도 썼었어요. 12군데.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약대 편입이 시작되다 맞아요. 보니까 거의 뭐 평균적으로 한 10개 정도씩은 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꽤 많이 썼고, 그중에서 네 군데 합격하고 나머지는 아쉽게 그래도 떨어진. 네. 그치? 근데 떨어진 대학과 합격한 대학을 좀 비교해 보면 어느 대학을 좀 붙었고 어느 대학을 좀 떨어졌는지 좀 구분이 될까? 네, 저는 이제 필기 위주로 있는 정량대에서 그치. 거의 대부분 합격을 했고 제가 좀 정성적인 요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정성대는 다 탈락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기에 지금 유선이가 정성적인 요소가 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그 정성적인 요소가 지금 어떤 건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어? 이제 저는 뭐 논문도 없고 연구실에서 연구한 경험도 없고 봉사활동도 없고 정말 학점이랑 영어 점수만 가지고 있던 상태라서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 진짜 우리 같이 자기소개서 쓸 때 뭐 쓸 내용이 없어가지고 막 쥐어 짜느라. 단국대 같은 경우 이제 추가 서류를 7개 제출해야 되는데 그치. 제가 다 못 채우고 냈었어요. 그래도 합격을 했어. 확실히 좀 단국대는 약간 정량적인 요소가 더 컸나 보다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지금 학생들마다 지금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스펙인지, 그래서 대학 네임밸류 중요하고 이게 전공인지 아닌지 또 중요하고, 그러니까 생물학이나 화학을 대학교 때 공부했는지. 근데 유선이는 대학교 때 생물학이나 화학은 공부를 따로 한 게 있었을까? 없어요. 화학이랑 유기화학은 아예 배운 적이 없고 화학은 아예 안 배웠어? 일반 화학도? 네, 저희 커리큘럼이 없어가지고 배운 적이 없고 생물 같은 경우도 생리학을 빼면은 뭐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이런 거는 처음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네, 생리학만 그 정도? 배워서 네. 그럼 다 이제 여기 와서 네, 처음 다 공부하는 처음 게, 거의 노베이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시작해서 딱 1년 만에 초시였고요.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처음 월급을 받고, 그래서 1년 만에 그래도 큰 성과를 좀 얻어냈죠.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들이 그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했고 뭐가 중요한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좀 잘 준비했고요. 우선 첫 번째는, 이건 이제 좀 내가 유선이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일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이 좀 나한테도 많이 물어보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 편입 시험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좀 상담하면서 그런 이야기 좀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요즘에 이게 대비가 되는 거냐, 또 이게 너무 운빨이지 않냐, 그래서 변수가 너무 많지 않냐. 물론 충분히 변수도 많고 운도 따라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이게 완전 찍기 대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원광대나 단국대나 약간 정량적인 시험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시험을 딱 봤는데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지. 특히 이제 원광대를 생각해 보면은 시험장 딱 들어갔는데 군론 문제가 올해 몇 문제 정도 나왔지? 세 문제 정도. 세 문제 정도? 네, 근데 그 군론 소재가 전에 나왔던 것보다는 좀 더 깊었고, 맞아요. 그래서 단순히 암기로 들어갔을 때는 접근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았고, 또는
트랜스 효과 같은 문제들도 있었고 또는 18전자 배치 같은 것도 있었고 내가 듣기로만 그래서 몇 개 문제가 이거 안 배운 내용이다. 심지어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건 잘 찍은 애들만 합격하는 시험 아니냐라는 의견이던데 우선 유선이 생각은 좀 어떨까? 일단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김호연 교수님 강의를 들었을 때 뭐 트랜스 효과라던가 굴론이라던가 특히 굴론이 7월 달부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저는 찍은 문제가 있긴 한데 사실 한 문제 유기화학에서 모르는 소재가 있어서 그 한 문제 찍었고 나머지 한 문제는 또 시간이 부족해서 맨 마지막에 찐 거 빼고는 모두 풀었습니다. 실제 작년에 시험 본 친구들 좀 알 거예요. 40문제 시험 봐요. 화학만 40문제 시험 보는데 시간 몇 분? 50분. 50분. 50분 동안 40문제 시험 보는데 뒤에 8문제가 7문제야, 8문제야. 7문제. 7문제. 뒤에 34번부터. 7문제네. 네. 뒤에 맨 마지막 7문제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추론 문제로 구성되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상당하거든. 그래서 매년 이게 타임어택이 굉장히 심한 학교 중에 하나가 원광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시간 내에 풀기도 힘들고 그래서 시험 보고 나온 애들은 이거 그냥 찍기 대회다 라고 약간 합리화한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부족했던 거를 합리화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충분히 대비가 됐다고 보거든. 네, 저도. 그래서 유선이하고 끝나고 그날 만났잖아. 네. 시험 당일날 끝나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봤냐 막 물어보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 찍었다. 근데 나머지는 다 풀었다. 실제 다 풀어요. 그래서 진짜 시간 부족해서 한두 문제 찍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좀 풀거든. 그래야 합격을 해요. 그리고 대비가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이따 좀 자세히 물어볼 건데 그렇게 국소적이고 지역적인 거가 나오는 대학들도 대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고 네. 또는 단국대도 마찬가지. 단국대는 완전 운빨이다라는 애들도 많거든. 아니에요. 올해 좀 단국대 시험은 좀 어땠어? 저는 단국대가 타임어택으로 유명한 학교잖아요. 그 60문제를 80분 안에 푸는? 근데 저는 다 풀었을 때 무려 20분이나 남았고 이제 또 검토까지 하고 해서 1차 지필에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60문제가 화학 30문제, 생물 30문제, 60문제를 한 번에 시험 보잖아. 네. 80분이지. 네. 80분 동안 시험 보고 이게 작년 그 전년도지 2023 학년도에는 문제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길었어가지고 이걸 다 푸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10문제 이상을 그냥 찍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다 라는 소문이 많이 돌다 보니까 이건 뭐 찍기 싸움이다 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역시 훈련을 하면 충분히 또 풀 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올해 2024학년도는 2023보다는 조금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좀 열심히 공부했던 애들은 조금 아쉽기도 했던. 오히려 창이야 더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단국대 시험 끝나고 유선이가 저한테 카톡 보낸 내용이 좀 기억나는데 너무 쉬웠다고 너무 아쉬웠다고 오히려 더 어려웠으면 좋았겠다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연습하면 충분히 대비가 돼요. 그래서 단국대도 그렇고 원광대도 그렇고 너는 지필 시험을 포커싱을 맞춰서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은 그 방향 맞춰서 공부해야 된다 라는 걸 좀 이야기하고 싶고 요것도 좀 많이 물어보는데 이게 워낙 이제 학교마다 시험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생물만 열심히 공부해서 생물만 시험 보는 대학을 준비할지 유기 1까지만 해서 유기 앞부분만 나오는 학교를 좀 준비할지 아니면 유기 1, 2를 다 할지 또 영어는 한 950 됐는데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 가지 뭐 선택을 하고 집중하는 게 맞지 않는가 라는 걸 1년 내내 또 저한테 물어보는 친구들도 많고 아마 유선이도 지금 학생들이 좀 질문 많이 할 텐데 많이 물어볼 것 같아. 오늘 유선이가 생각하기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지. 일단은 필요하긴 한데 이게 처음부터 어떤 과목만 공부해야지 라고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일단 처음에는 다 하고 9, 10월 달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때 자기가 필요한 걸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유선이가 얘기한 9, 10월 달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약간 데드라인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적어도 어떤 점수가 나와야 된다? 영어. 그렇지. 만점. 그래서 10월 달쯤에 영어가 990이 나와. 그럼 이제 선택할 필요 없어요. 다 하는 거죠. 단국대도 대비하는 거고 원광도 대비하는 거고 우석대도 대비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하는 거지. 근데 그때까지 영어가 만약에 950밖에 안 나왔다. 그럼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버릴 대학은 버리고 그리고 취할 대학은 취하면서 그래서 내가 최대한 합격할 수 있는 대학
위주로 공부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공부 시작한 친구들은 우선은 그냥 풀컬리 다 타는 거죠. 이것저것 다 하시고 문제도 다 풀어보시고 다 하다가 나중에는 좀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고, 또 하나 이게 참, 그러니까 요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도 아는데 약간 MDP 문제가 고난이도 문제거든요. 약간 복잡하고 추론도 심하고, 근데 이제 편입은 그런 고난이도 문제 안 나온다. 그래서 MDP까지 문제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안 풀어도 된다. 라고 하는데 유선이 생각은 좀 어때? 저는 무조건 풀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풀어야 된다. 네. 근데 좀 필요 없이 좀 어려운 문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어려운 문제가 편입 시험장에선 어떤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고 아는 문제라고 해도 이제 시험을 본다는 긴장감이나 또 시간 제한 때문에 아는 문제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를 연습을 하면서 그런 걸 대비하는 것도 좋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가 풀어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풀어냈는지 그 사고방식 같은 거를 이제 평소에 문제 풀 때도 적용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문제 빼고 좀 쉬운 문제로만 연습한다라고 하면 혹시 또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원광대 같은 경우는 뒤에 7문제 확실히 좀 MDP 난이도 수준 정도 됐던 것 같던데. 맞아요. 그럼 그 정도 문제는 충분히 또 풀 수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대학마다 차이가 있는데 저도 MDP 문제는 꼭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임다빈 학생, 유선이 이제 1년 선배네. 그 친구 인터뷰할 때 MDP 문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필요하다고. 근데 내가 그때 이제 MDP 문제를 따로 이렇게 연도별로 찍어놓기 전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공부했냐? 알아서 그냥 찾아서 공부했다는 거지. 여기저기 뭐 문제 구해서 풀어보고 해설지 구해서 뭐 확인해보고. 그러면 내가 연도별로 쫙 찍어 놓으면 도움 되겠냐? 무조건 된다. 그럼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이제 3월 달부터 연도별로 찍어 놓은 거거든. 그래서 역시 올해도 그거는 작년에 찍어 놓은 거를 어느 시점에 풀어야 될지를 이야기할 건데, 유선이 생각에는 언제쯤 푸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저는 9시월이요. 9, 10월. 워낙 좀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문제 풀이가 좀 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문제 풀이가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너무 어려워서 약간 문제도 안 풀리고 자존감도 좀 깎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9, 10월에 풀었는데 그때쯤에 좀 많이 문제를 풀어본 상태라서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 거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풀면서 이거 내가 풀리네? 하면서 약간 자신감도 상승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어요. 그럼 그 9, 10월 달에 풀 때 연도별로 이렇게 풀었던 거지? 네, 연도별로. 오래된 거부터 이렇게 최신으로 쭉. 그럼 몇 개 정도 맞췄어 그때쯤에는? 근데 저는 다 맞은 적도 있었고 뭐 이걸 다 맞췄다고? 네. 피트 25문제를? 네. 오. 그때도 보여드렸었는데. 나 잘 기억나. 그래요? 그리고 뭐 많이 틀리면은 한 3개 정도? 거의 좀 많이 맞았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갖고 와서 이 자랑했던 건 기억나거든. 다 맞췄다. 그 정도면은 엄청난 실력이네. 네, 어쨌든 열심히 하면은 한 9월 달쯤, 10월 달쯤이지. 10월 달쯤에는 요거 어느 정도 풀 만큼의 실력이 된다. 그럼 이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거잖아. 그때쯤 푼다고 하면은. 그치? 만하다.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 푸는 게 맞다 라고 보는 거지. 네, 우선은 간단하게 그래서 편입시험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쭉 이어서 딱 1년 만에 이제 성공을 했거든. 그래서 그 1년은 내가 봐도 이거 한 2년, 3년, 뭐 재수 3수 정도는 해야 이제 완성할 수 있는 공부 아니냐. 이게 1년에 가능한 거냐. 역시 1년 만에 합격 못한 친구들이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도 이제 방향만 맞으면 1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하나하나 쭉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